자, 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전영수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한양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전영수입니다. 네, 제가 우리 교수님을 어떻게 소개해드릴까 생각했는데 그냥 이렇게 한마디면 끝나지 않을까. 인구의 대가. 아, 너무 과찬이시고요. 맞지 않습니까? 열심히 찾아서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니요, 이렇게 또 겸손하게까지 말씀 주시는데 또 역시 이 대한민국 인구 트렌드 이런 책을 또 내주셨습니다. 원래 그동안에도 이 인구에 관한 연구 많이 하셨고 또 책들도 많이 내시지 않았습니까? 대표적인 서적들도 몇 가지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유, 굉장히 낯뜨거운데요. 네, 아니요. 그래도 예, 제가 인구 쪽으로, 그러니까 사회 변화, 시대 변화를 좀 분석을 하다 보니 네. 당연히 이제 그것의 가장 큰 변수라고 하죠. 네. 변수들 중에서는 어쨌든 인구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라고 그럼요. 생각을 네. 해서 한 10여 년 전부터 이제 인구 쪽에 좀 네. 천착을 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는 조금 과격한 제목이었죠. 네. 한국이 소멸한다라고 굉장히 예, 아주 과격한 제목의 책을 낸 적이 있었고요. 네. 예. 근데 지금 딱 들어맞는 얘기잖아요. 너무 빨랐죠. 너무 빨리 네, 말씀하셨다. 빨랐죠. 그러네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속에서 이제 각자 우리의 개인이나 네. 조직들은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네. 이제 그런 화두를 다루는 입장에서 각자 도생 사회 네. 책들도 좀 썼고요. 네. 결국 또 많은 이 시장의 플레이어들은 그 어쨌든 인구 구조의 변화가 만들어내는 생산과 소비의 어떤 압력들을 어떻게 이제 넘어설 것인가라는 그렇죠. 차원에서 네. 대한민국 인구 소비의 미래라고 해서 약간의 이제 경영학적인 포인트에 맞춰서 책을 그렇죠. 낸 적도 있습니다. 네. 아마 여러분들이 그런 여러 책들을 통해서 다 수차례 만나오셨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제가 생각하는 그 인구란 사실 이제 부동산의 수요를 결정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고요. 한국 경제의 잠재 성장률이 하락한다라는 그 표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이 잠재 성장률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기도 하고요. 또 중요한 건 뭐 연금이라든가 그 밖에 뭐 우리의 뭐 소비나 뭐 그런 경제 여러 영역에도 중요한 화두가 되고요. 그런 정말 이 인구라는 것 그 자체가 주는 함의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오늘 인구 절벽 현상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인구 절벽 현상의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 시대의 변화라는 게 네. 하나의 요인만으로는 움직이지 않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다종다양한 어떤 변화들이 네. 이제 복합적으로 이제 어우러지면서 총체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내는데 네. 사실 이제 인구 절벽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정확하게는 이제 인구 감소가 될 것 그렇죠. 같고요. 네, 네. 이 인구 감소가 그렇다면 왜 발생하는 것인가? 역시 한마디로는 그것을 규정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인구가 줄어들었다라는 것은 과거의 인구가 늘어났던 시절과 비교했을 때 재반 환경들이 달라졌다라고 그렇죠. 보는 게 이제 타당할 것 같고요.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해하시기에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인구가 증가하거나 감소한다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이제 첫 번째 그 추동력이 소위 이제 후속 인구의 그 출산 숫자잖아요. 그렇죠. 그게 가장 중요한데. 네, 네. 그렇다면 이제 후속 인구들은 왜 출산하지 않는가라고 네. 돌아서야 되는데 사실 어렵게 볼 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주변에서 둘러봤을 때 네. 소위 이제 연애, 네. 결혼, 출산, 그 다음에 이제 양육이라는 이제 일정의 이게 생애 라이프를 우리가 거치게 되는데 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죠. 우리 그러니까 연애는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요. 네. 결혼에서부터 이 양육에 이르는 이 과정이 과연 무난한가? 무난한 사람이 지금 대한민국에 몇 명이나 있을까? 그렇죠. 이제 그렇게 생각한다면 당연히 그것들을 돌파할 수 있는 본인의 능력이라든가 또 가장 중요한 경제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동반되지 않은 후속 세대들은 네. 결혼을 한다 하더라도 비록 결혼을 한다 하더라도 출산이라는 굉장히 위험한 카드를 선택하지 않는 게 어쩌면 굉장히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트렌드화가 되면서 사회의 중요한 흐름이 되고 그게 네. 또 어쩌면 그 트렌드라는 얘기는 굉장히 길게 넓게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분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면서 전체적인 차원에서 인구 절벽이라고 표현하는 네. 굉장히 좀 과격한 역시 표현입니다만 네, 네. 그런 상황까지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너무 정확한 말씀 주셨어요. 이게 소위 언론에서 하기 좋아하는 표현들이에요. 인구 절벽. 근데 인구 절벽은 사실 없잖아요. 그렇죠. 인구 절벽은 없고 인구의 지금 뭐 최근까지만 해도 인구의 증가 속도가 둔화되다가 맞습니다. 인구가 이제 감소하는 그런 변화의 조짐에 있는 거지 절벽까지는 아니다. 근데 어쨌든 인구가 늘어나던 시대에서 인구가 줄어드는 시대로의
전혀 다른 환경으로의 전환이니까 소위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인구 보너스 시대에서 오너스 시대 이렇게 표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맞죠. 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지금 가장 좀 불편한 지점이 이런 것 네. 같아요. 과거에 만들어진 체제, 네. 앙시앙 레짐이라는 굉장히 어려운 단어도 씁니다만 네, 네. 구체제가 네. 지금 달라진 시대를 여전히 지배하거나 통제하고 있거든요. 야.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 세대를 살아가는 사람들하고는 네, 이 이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면 네. 체제도 바꿔야죠.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할 때 뉴노멀이라고 표현합니다만 네. 당장 우리 코로나 사태만 생각하더라도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간다 안 돌아간다 그런 얘기는 차치하고서라도 네. 사실 코로나라는 게 많은 변화를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네, 그중에 네. 일부는 상식처럼 과거의 어떤 고정관념을 깨기도 했고요. 네. 즉 이렇게 이제 자연스럽게 어떤 그 시대의 변화, 몸이 달라졌으면 옷도 이제 수정해서 입어야 되고 바꿔야 되는 것인데 네. 의외로 우리 법률, 제도, 정책이라는 것은 경직적이고 구조적이라 네. 굉장히 그 시차가 늦고 네. 이 보통 사람들이 이제 막 비명 소리가 들려야 네. 그때서야 그럼 이거 좀 바꿔볼까라고 하다 보니까 그 시차 타이밍의 문제, 그 다음에 네. 그것을 직접 체감하지 못하는 역시 이제 이런 정책들은 우리 그 정책 결정권자에서 네.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연배라든가 이런 것들이 젊은 친구들의 고민이나 관심사를 정확하게 투영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네요. 이런 어떤 그 감도의 차이들도 이런 네. 어떤 타이밍의 갭을 만들어서 젊은 친구들이 뭐 처음에는 사실 이런 거죠. 뭐 출산하지 않으니까 사회도 힘들 거예요. 근데 저 되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좀 도와주세요. 좀 바꿔주세요. 이게 한 10여 년 전부터 그런 얘기를 했던 그러네요. 것이죠. 그러네요. 그럼 그때 이제 잘 귀 기울여서 듣고 네. 그러면 뭘 원하십니까? 어떻게 해주면 네. 여러분들의 인생의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까? 하는 식으로 조금씩이라도 좀 바꿔줘야 되는데 네. 심지어 뭐 듣지도 않았던 것 같고요. 네. 듣는다 하더라도 그냥 뭐 신용만 하고 네. 끝내다 보니까 젊은 친구들은 이제 사실은 울음소리가 아니라 이제 비명소리에 가까운 것이고 그것들이 이제 바꿔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집단적인 뭐 스트라이크죠. 파업으로 네.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출산 파업이라는 단어도 씁니다만 네. 내가 결혼을 해도 네. 뭐 심지어는 뭐 노예를 낳지 않겠다. 네, 네. 이렇게도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친구들의 미래가 어둡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쉽지 않은 미래는 나에서 끝. 우리 그 사랑하는 자녀에게까지 하는 가고 싶지 않다. 그러려면 애초부터 이제 결혼이나 출산을 좀 멀리하게 되는 동기가 발생하겠죠. 정말 이 통계적으로도 보면 결혼 정년기라고 하죠. 평균 결혼 연령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결혼을 해도 늦게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결혼을 해도 출산을 하지 않거나 출산할 만한 그 생체적인 능력이 없거나 또 경제적인 부분에 부딪혀서 또 출산을 하지 않거나 그러니까 결혼도 지연되고 안 하고 그럼 결혼했다 하더라도 또 출산은 다른 얘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출산이 계속 부족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그렇습니다.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네. 우리가 이제 결혼 정년기라는 단어를 어느 순간 좀 많이 쓰게 되지 않습니까? 네, 네. 남자분들 30대 초반, 여성분들은 20대만 후반만 되더라도 네. 이제 슬슬 결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이런 얘기를 많이 들리는데 네. 글쎄요. 저는 결혼 정년기라는 단어가 왜 나왔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은 이제 무의미해진 단어가 그게 돼버렸죠. 그럼 구체적인 생각이네요. 그렇죠. 저부터도 예, 예. 결혼 정년기라는 표현부터가 그렇습니다. 네. 사실 젊은 친구들의 그 욕구나 의향들을 좀 살펴보면요. 네. 연애하고 싶어 해요. 그럼요. 그리고 또 결혼도 하고 싶어 하고요. 네, 네. 근데 결혼에서부터 이제 출산과 양육의 이 격차가 굉장히 커지는 거거든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처음에는 모든 조건이 자기가 원하는 수준만큼 되면 이제 결혼해야지 해서 이제 네. 미루게 되죠. 그렇죠. 이것을 이제 만혼이라고 표현합니다. 아, 계속 미뤄지는 현상인데 그렇죠. 예. 이게 이제 한국 여성 평균이 이제 30대 중반까지 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도 희망은 있습니다. 네. 자기가 조금 더 경제적 수준이 좋아지고 조건이 완비되면 이제 그래도 결혼할 그때 거야. 결혼하겠다. 예. 근데 문제는 이게 또 한 4, 5년 지체가 되고 40대에 접어들게 되면 이게 만혼이 아니라 이제는 결혼하기가 어렵겠구나라는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비혼이라고 표현합니다. 네. 그래서 만혼화는 필연적으로 비혼화를 낳게 되고요. 만혼이 비혼을 이끈다. 그렇죠. 네. 근데 비혼이 돼버리면 네. 출산율의 부모 자체에 이제에서 완전히 제어가 된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사실은 비혼이 늘어난다. 이런 사회에서는 출산이 늘어날 리는 만무하고요. 예. 재미난 통계가 제 주변에도 뭐 그렇습니다.만 40대 옛날 같으면 이제 아줌마라고 불리는 이제 그런 연령대잖아요. 네. 저요. 예. 근데 40대에 네. 결혼을 한 번도 하지 않은 경우, 네. 평생 비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만 네. 이 평생 비혼자가 한국도 벌써 한 15%에 달해요.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네. 여성들이 여기서 나누기 이해하면 되거든요. 한 7, 8% 가까이 되는데 문제는
한 10여 년 전에는요. 40대의 평생 비혼자 비율이 3~4%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10년 새에 이 숫자가 가파르게 늘어났고요. 근데 네. 이거는 잘 생각하면 지금 40대가 10년 전에 30대였단 말이죠. 그렇네요. 그렇죠? 예. 30대에 만혼과 비혼을 선택했던 사람들이 40대 10년이 흐르고 나서 지금 완전히 비혼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렇군요. 이제 이게 또 지금의 이제 30대가 또 40대가 되는 10년 후를 네. 생각을 하면 지금 훨씬 더 30대는 결혼하지 않은 분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네.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한 네, 6, 7할 이상이 그렇게 나오는데 이분들의 상당 부분이 아마 40대에 평생 비혼으로 넘어갈 거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돼버리면 출산이 좋아질래야 좋아질 수 있는 환경 자체가 모수 자체가 이제 없다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결국 이제 만혼이 비혼으로 이끌고 비혼이 저출산을 이끈다. 그렇죠. 이런 그 결국 저출산 현상 그리고 고령화 현상, 인구 감소 현상 이런 것이 이런 배경에서 왔다라는 말씀이신데 제가 한번 이 여러 전문가들하고 대담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경제적인 여건이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는다, 출산하지 않는다. 저도 통상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고 저도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한 전문가가 역사적으로 보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나라에서 오히려 출산율이 더 높았다. 그런 표현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예, 사실 이제 인구학의 근원이라고 얘기하는 그 멜스스의 인구론을 보면 그런 네. 얘기가 나옵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제 그 소득 수준이 높고 네.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사실은 예. 높아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제 낮습니다. 이게 이유가 낮죠. 뭐냐면 사실 여러 가지 선택이 있는데 한국에서는 이제 경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지금도 정치권이나 정책 결정권자들은 얘기할 때 그러면 출산을 회복시키는 방식은 그러면 그들에게 경제적인 어떤 여력이나 소득 환경을 개선시켜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 당연히 취업 잘해주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렇죠. 이제 신접 살림이 필요하니까 예. 부동산을 좀 접근하기 좋게 주택 제공해주고. 그렇죠. 만들어주고 사실 이 두 개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인데 이건 뭐 실현 가능성은 이제 차치하고 이거 두 개 준다고 그렇다면 안전할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사실 다른 포인트인데 이제 출산지원금 주고. 그렇죠. 이제 이게 가치관이라는 어쩌면 경제적 현상으로 풀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요즘 젊은 친구들 저도 뭐 학교에 있습니다만 연애는 뭐 필수인지 몰라도 결혼은 선택이고 가뜩이나 이제 또 출산 같은 경우에 더더욱 선택지가 먼 이제 카드 중에 하나인데 사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소득, 미래 소득까지 현재화 시켜가지고 얻을 수 있는 어떤 특정한 수준이 가족을 결성하는 비용하고 이제 비교를 하게 되잖아요. 비교를 해서 이게 뚜렷하게 이제 편익이라고 표현합니다만 플러스가 나오면 비록 내가 지금 힘들지만 나중에 좋아질 것 같으니까 나올게. 어차피 출산이라는 건 또 본능이니까. 그렇죠. 이렇게 이게 상황이 되는 것인데 지금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미래의 소익을 잠재화시켜서 현실적으로 땡겨온다 하더라도 굉장히 불확실성이 있습니다만 땡겨온다 하더라도 선배 세대만큼 그렇게 뚜렷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 당연히 그런 위험을 멀리하는 거는 당연히 합리적인 인간의 합리적인 선택이니까 그런 선택 자체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아마 저성장과 맞물린 가치관의 변화. 그러니까 선배 세대들, 부모 세대들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러니까 신인류 신별종이라고 할까요? 그런 어떤 새로운 인구의 출현이 사실은 경제적인 어떤 문제를 풀어주면은 그러면 해법이 나올까라고 생각하는 구체제의 그 현재하고의 갈등들이 복합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저성장과 사실 이 가치관의 변화, 그러니까 서로 어울려서 사실은 어쩌면 굉장히 풀기 힘든 이제 단계까지도 한국은 접어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하나만 더 보태면 한국의 인구 절벽이라고 아까 표현했습니다만 진짜 속도와 범위가 좀 꽤 빠르거든요. 근데 이게 과거 5년의 일이에요. 그렇죠. 정확히는 2018년부터 일이거든요. 2018년 이전까지는 뭐 인구가 줄어든다, 인구 구조가 변한다 하더라도 추세는 있습니다만 그 규모와 속도가 추정 범위 안에 있었어요. 근데 2018년부터는 한 5년 전부터는 모든 추계를 깰 이 표준 편차에서 벌어지는 이제 상황들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돈 문제를 넘어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좀 염려가 많이 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게 교수님 말씀 듣다 보면 교수님이시기 이전에 되게 작가다라는 생각을 좀 갖게 만들었어요. 그 여러 가지 표현들이 그랬고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와닿았던 게 이 구체제가 달라진 시대를 통제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거나 변화에 직면해도 변화에 대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저는 이제 여러 새로운 트렌드를 많이 시킹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런 기술적인 변화라든가 산업적인 변화 이런 것들을 봐도 과거의 규제에 얽매여 가지고 그런 신산업이 진출할 수 없도록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막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정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특히 뭐 바이오 헬스나 이런 쪽은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인구라는 지금 인구 문제를 문제로서 정의한다 그러면 역시 과거의 생각에 얽매여서 이 달라지는 시대에 맞는 그런 대응책을 제시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결국 지금 이런 대한민국 인구 트렌드 같은 이런 책을 보시든 교수님 말씀 많이 들으시든 해서라도 달라진 그런 변화를 빨리 직면하고 나의 생각부터 바꿔나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10분 동의하는 예까지입니다. 네,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첫 번째 섹션으로서 이런 저출산 혹은 뭐 고령화 혹은 인구 감소라는 이런 변화에 왜 직면했는지를 여러 가지 면에서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 차시에는요, 제가 우리 교수님하고 그러면 이런 것들이 어떤 사회 변화를 가져올까를 좀 말씀드리고, 아마도 세 번째 시간에는 그런 사회 변화 속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정부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 우리 기업은, 우리 가게는 또 어떤 대응을 해야 될까? 이런 것을 이제 순차적으로 말씀 나눠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2부를 좀 기대하시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